안녕하세요. 네. 이제 최종 실전 모의고사도 오늘이 종강이고요. 이제 1년 28개 과정에, 그 많던 강의가 내일로 이제 1차 강의는 종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내일 책거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직강반에서는. 그쵸? 선생님들 이제 시험 꼭 합격하시는 게 이제 더 가까이 온 거죠.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일주일만 선생님들께서 혼자 정리하시면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시간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잘 정리하시고, 제가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줌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니까, 그때 또 얘기하시고, 또 여전히 학습 공동체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저를 또 만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공부가 점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맨날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특이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해온 것처럼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뭐,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시험이 다가와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전날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훑어보실 자료는 선생님들 각자 좀 정하시면 되고, 제가 일부 선생님들께는 좀 정해드렸어요. 150제, 50제, 100제 해서 150제, 그리고 암기장, 최근 기출 3년치 요 정도로 이제 정해드렸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선생님 스스로에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 과목만 정해드렸다 할지라도 선생님들 각자가 써머리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가 우리가 11일 날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13일부터 또 2차 힘차게 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선생님들께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2차는 1차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도 굉장히 전문적인 과정을 요하는 그런 코스를 공부를 해야만 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코스를 정말 선생님들께서 11월 11일 시험 끝나고 나면은 13일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3일 날은 여기 직강에서는 무료로 이제 특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제 공부 스케줄 짜고 이렇게 할 거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은 1차 발표가 나기 전까지, 1차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는 그 요약 노트를 만들 거예요. 물론 연습해보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드리고 다 하겠지만은, 저희 이제 패키지 선생님들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패키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스터디 이루어질 거고요. 1차 발표 날 때까지, 모든 수업의 종류들을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제가 서머리를, 이제 수업, 뭐가 있냐면 수업 재료가 있어요. 수업 재료. 그러니까 낯선 재료가 나오면 이제 힘든 거죠, 수업이. 그래서 재료가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블록도 있고, 그죠? 이런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흙모래, 물모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모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뭐도 있을까요? 뭐 꽃, 나뭇가지. 이런 건 너무 흔하잖아요. 꽃, 나뭇가지, 뭐 종이, 빛, 뭐 라이트 테이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해볼 거예요. 낙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업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다 해봐야 돼요. 이게 해본 게 딱 나오잖아요. 뭐 스카프 이런 것도 있고 해본 게 딱 나오면은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딱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본 자료가 딱 나오면은 이게 이제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수업을 실제로 잘해요. 수업 재료가 무수히 많은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업의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은 자유놀이가 있죠. 자유놀이가 있고, 자유놀이는 근데 조금 따로 분류를 해야 돼요. 자유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의사 예자 있잖아요. 신의사 예자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3호세 누리과정 시절처럼, 이렇게 뭐, 순서만 정리하고 이래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서 정리는 제가 다 해드려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그거를 막 시간 들여서 외우고 막, 그걸 만든 틀로 외운 것 자체가 점수에 방해가 돼요. 그렇게 수업하면 안 돼요. 활동 수업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활동도 놀이에서 출발해서 활동이 온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놀이가 확장되고 심화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문제는 많이 드릴 테니까 해시리에 나오는 그런 놀이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각 조별로 다 써봐야 돼요. 제가 드리는 것도 많지만 선생님들이 그거를 과정안도 짜보고 그 다음에 발문도 써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제 내가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임용하시는 분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원가에 나오기 전에 저희 선배가 이제 부탁해가지고 그때 이화여대 애들 한 5명 모아가지고 그냥 봐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보니까 이제 걔네들이 아니 선생님이니까 그분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해봐요. 발문 쓰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조건을 다 넣어야 되잖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면 뭐 선생님들 사회관계다 이러면 지리 이런 거 막 너무 잘 모르잖아요. 자연탐구 과학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예를 들면 음악도 뭐 새노래지도 이러면 오히려 쉬워요.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요즘에 막 노래 리듬도 창작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봐야 돼요. 못 해본 거를 즉석에서 딱 만나면 너무 당황돼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응용이 딱딱 돼요. 또 많이 해보면은. 그래서 이거 영역별로 이게 쪼개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하려면 일이 되게 많아요. 합격자 발표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나기 전에 그리고 합격자 발표 딱 났어. 난 떨어질 줄 알았는데 2차 한 개도 안 하고 놀았어요. 근데 됐어. 이러면 그때부터 막 울어요. 덜덜덜 떨어요. 이게 1차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여유가 좀 생기잖아요. 1차도 봤으니까. 그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걸 다 준비를 해야 이렇게 발문도 이렇게 써보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 패키지 안에 개인 지도하고 실전 보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만 보겠습니까? 쌤들 계속 볼 텐데. 그리고 패키지 수강생들은 제가 봄에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봄에는 이제 그냥 조금씩 이제 보시기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봄에 하셨던 선생님들도 또 강의를 새로 또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패키지 선생님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개인 상담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 타임 테이블을 딱 짜고 같이 1대1 상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하나 다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놀이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자유놀이 쪽으로 가까운지 아니면은 좀 활동적으로 가까운지 이런 게 좀 있고 자유놀이 소재는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자유놀이 소재는 너무나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별로 또 다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다 추가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암기장 외우듯이 싹 외우는 건데, 이거를 다 쓰면 엄청 두꺼워요. 근데 제가 시중에 나오는 책들을 해마다 다 찾아봐요. 해마다 싹 다 봅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 종류의 책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옛날 수업으로 가득 채워놨어. 그걸 보고 수업하면은 완전히 이제 선생님들 계신 유치원 그 원감 선생님 수준, 원장 선생님 수준, 뭐 이 정도의 그런 시험 볼 때 했던 그 옛날 판에 박힌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럼 가서 이게 뭐래? 이렇게 시험 문제 해석을 못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즘 스타일로 하려고 애를 써놨는데 이게 너무 수험에 대한 적합성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답도 없고 막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의 없게 자료만 모아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가 안 가. 저는 이해가 가죠. 그걸 봐도. 근데 선생님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천상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 되게 많은 자료를 넣어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자료가 막 수천 페이지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스터디 조를 짜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진두지휘를 하고 몇 개의 스터디는 제가 직접 개입해서 다 고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조성을 좀 할 건데 스터디는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끼리 막 연락하고 막 그렇게 하긴 안 할 거예요. 이제 스터디를 하는 방식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저랑 1차 개인지도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2차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푸시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도록 하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건강 좀 재충전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들 좀 만나면서 좀 얘기도 하고 좀 쉬었다가 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날 약속이 팍팍한데 그래도 이제 나름 막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쉬고 있냐면 한 선생님 만나고 다음 텀 넘어갈 때 10분 있잖아요. 그때 자요. 10분 동안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딱 일어나서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분씩 잘 때 하고 안 잘 때 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저도 10분씩 잔다니까요. 10분씩.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몸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10분씩 자고 중간에 알람을 맞춰요. 그 대신에. 왜냐면 푹 잠들면 선생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분 알람 맞춰놓고 잘 때도 있고 뭐 이런데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불가사의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중간에 잘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저도 재충전을 나름대로 재충전을 한다고 그래놓고 이게 재충전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게 얘기를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수업 실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이 있는 지역은 이건 또 과정안으로 써야 되는데 과정안도 옛날처럼 TC 쓰고 도입 전개 정리 이게 아니에요. 요즘 뭐 붕붕 나르는 스팀 수업하는데 누가 그런 걸 냅니까? 지금 올해는 서울 시험 안 보지만 서울도 그렇게 안 봤어요. 거의 백지 줬고요. 왜 제가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이런 거 칸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그런 과정안이 아니에요. 유치원에서도 안 쓰는 거를 임용고시에서 내겠습니까? 그렇게 안 내요. 그리고 이제 평가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완전히 요즘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정안도 제가 철저하게 알려드리겠지만 과정안도 선생님들께서 오해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도 커트라인으로 붙은 선생님들 여러 명 상위권으로 붙여드렸어요. 이게 진짜요. 커트라인을 붙으면은 2차의 뒤집기가 진짜 많아요, 요새는. 제가 작년에 봤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커트라인으로 붙어온 분 많거든요. 커트라인으로 붙어왔는데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공부 더 하라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커트라인으로 붙어왔는데 그래도 붙은 게 어디예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더 하라고 그랬는데 더 안 해가지고 커트라인으로 딱 붙어오면 이제 제가 너무 열받죠. 분명히 컷 플러스 5점은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컷으로 딱 붙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열은 받지만 그래도 붙어갖고 왔으니 그때부터 이제 지옥 훈련을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나중에 최종 석차는 상위권이었어요. 네, 지역도 말씀드릴까요? 지역이 그 선생님이 인천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천인데 상위권이었어요. 상위권이었고 그 선생님이 이제 공부한 자료 같은 거 저한테 다 기증하고 갔죠. 그분도 이제 막 개인지도 강제로 불러다가 시키고 2차도 뭐 지금 어떻게 할 건 2차도 제가 시험 치자마자 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떨어졌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2차도 막 힘들게 했어요. 제가 막 안 하는 걸 막 강제로 불러다가 시키고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발표 나니까 제가 막 그랬죠.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제가 막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석차가 되게 상위로 붙었어요. 그런 걸 보면 1차도 중요하지만 2차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은 제가 그분은 좋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지금 중등에서 유아로 넘어온 선생님이에요. 중등에서 유아로 넘어왔는데 제 과목은 안 들었어요. 1차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중등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중등에서 영어 선생님 이렇게 준비하다가 계속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방통하셔가지고 유아교사 자격증 따서 유아임용 시험을 봤는데 첫 해부터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첫 해부터 제가 할 거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부가 너무 막 완전 쉬운 건 아니지. 완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분량이 좀 필요해요. 그 정도가 덜 차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어느 한계를 넘기면 쉬워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문학 하던 거에 비해서 분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첫 해부터 계속 붙는데 저한테 작년에 왔을 때 언제 왔냐면 1차 발표 나고 한참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치기 한 일주일 전에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고. 그죠?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대요. 이지선 강사한테 가면은 선생님 지금 이거를 다 해줄 거다. 그래서 저는 해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솔직히 제 말을 별로 안 들으셨어요. 그때부터라도 제가 막 하자는 대로 했으면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저하고 래포가 아직 덜 형성돼서 그런지 제가 하자는 대로 별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컷 플러스 6점인가 7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컷 플러스, 근데 수업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지. 조건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비록 이제 베이스가 영문학이지만은 유아 교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리고 임용 공부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유아 임용을 완전 모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안 고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면접은 잘해요. 면접은 잘하는데 이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말을 잘하고 막 이래서 면접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2차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이게 막 커트라인으로 붙어서도 이렇게 상위 석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작년에 진짜 커트라인으로 붙어서 최종 석차 상위권에 있는 분들 많았어요. 진짜. 네. 그리고 사실은 최종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이 커트라인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뒤집기를 해도 붙을까 말까예요. 그렇죠? 떨어뜨려야 끝으로라도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위로 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진짜 많이 떨어뜨린 거죠. 컷으로 붙었지만. 그리고 6.7점이면은 붙는 게 정상이에요. 컷 플러스 6.7점이면 웬만큼만 하면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웬만큼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차도 그랬지만 2차도 과하게 시켜요. 과하게. 그래서 과하게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100점 받는 걸 목표로 전부 뒤집게서 1등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1등 하는 걸 목표로 과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막 염소 소리 내면서 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아니 저랑 얼마나 친해요. 직강에서 이렇게 보고 1년 동안 보면은 제가 뭐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익숙한 딱 저 한 명.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저 한 명 있는데 염소 소리가 나와요. 진짜. 그래가지고 와 정말 그러던 분이 안 떨어요. 나중에는 안 떨어요. 시험장 들어갈 때 돼서는 안 떨더라고요. 그게 다 연습의 힘이에요. 어떻게? 이걸 다 하면 돼요. 싹 다 해보면은 안 떨어요. 그러면 예상했던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서. 작년에 평가원은 우리가 했던 과학 나왔죠. 과학.
요리인데 요리는 쉽잖아요. 사실 팝콘 만들고 뭐 이런 요리였거든요. 요리하고 과학을 연결시키는 거. 요즘엔 그렇게 나오죠. 그죠? 활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나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팝콘 하면서 팝콘 튀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과학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우리는 과학 막판에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작년에 우리 뭐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러닝 뭐 블렌디드 뭐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재작년인가 작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재작년에는 수업 질문으로 이 수업을 이러닝 온라인 수업으로 바꿨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답하시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수업하고 나서 질문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는 질문해요. 수업 나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자기소개서까지 있잖아요. 작년에는 있었어요. 경기도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경기도 선생님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자기소개서 경기도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인데 자기소개서에다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찍었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막 봐드리고 이런 건 좀 불법이 될 수가 있고 그 선생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이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해설을 해주는 거는 가능해서 제가 그렇게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저한테 연락 많이 했어요. 되게 도움 많이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요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쓰는 법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법 뭐 그런 거는 뭐 자기소개서에서 성장 배경 막 5줄 쓰고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막 그런 거를 막 5줄씩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면접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업은 조건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 조건. 뭐 이제 많이 났던 게 애들하고 싸우면 뭐 민주화 교육 뭐 이런 거, 민주 시민 교육 이런 것도 나고 갈등 조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어떤 요소를 넣어서 우리 이제 59개 내용 중에서 몇 개를 정해주고 요런 거를 넣어서 실현하라. 근데 이제 이런 걸 실현하고 나면 어디서 그런 거 한 거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업 방법을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좀 문제 일으키는 애들 있잖아요. 뭐 배가 아프다 하고 맨날 수업 안 하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 수업을 하면서 아동들의 개별화 이런 거를 고려해서 또 넣어라 이러고 뭐 그 도입 앞에는 어떻게 하고 도입은 끝나고 전개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건이 엄청 많아요. 조건이 지금 제가 몇 개만 열거를 했는데 실제 조건을 보면은 10개도 넘어요. 15개씩 막.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 진짜 많아요. 한 20개씩 막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구상시간 10분 주거든요. 구상시간을 뭐 2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상시간 딱 10분 줘요. 10분 구상하고 수업은 10 내지 15분. 구상도 10 내지 15분. 이렇게 되거든요. 경기도는 좀 되게 길어요. 경기도는 왜 이렇게 오래 시키는 거야 도대체. 경기도는 수업을 해도 끝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구상 잠깐 하고 막 수업을 20분씩 막 하라 그러니까 면접 질문도 되게 많아요 경기도는. 그리고 답변 시간도 엄청 길고. 근데 이 수업을 갖다가 딱 구상을 얼마 안 줘요. 경기도는 조금 더 줘요. 그래서 어쨌든 뭐 10분에서 20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동안 조건 10개, 15개 막 이런 거를 다 넣어야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게 수업이 뭔지 파악해가지고 다 넣어야 돼요. 지금 제가 너무 간략하게 써드린 거고요. 실제 수업 문제를 보면은 꼭 무슨 함정 파놓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 수업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옛날 수업하고 완전 달라요. 초보자가 볼 때는 함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됩니다. 우리 어려운 1차 문제도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되잖아요. 그것도 하다 보면 쉬운 시기가 와요. 2달 내에 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차 발표 나고 이제 2달 정도 시간이 이번에는 조금 길게 있으니까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 그때 오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1차 발표 나기 전에 딱 끝날 거예요. 딱 끝내고 이제 발표가 나면은 갈림길이 되겠죠.
어떤 분은 2차를 다시 전력 투구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시 1차로 돌아가야 되는 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두 경우에 다 필요한 거예요. 자, 1차를 붙었다 생각하고 저랑 같이 막 2차를 달렸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같이 할 거거든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2차는 이제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2차는 수업도 많이 보여드리고 훨씬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숙제 검사도 제가 막 잘 할 수 있고, 아니, 검사해서 뭐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잘한 거 이런 거 뽑아가지고 제가 고치고 계속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선생님들도 써보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밖에 스터디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저한테 1차 발표 나고 늦게 오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스터디를 찾아 헤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찾아 헤매면은 느끼는 점은 진전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스터디 꼭 더 못하는 선생님이 잘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지적사항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잘하는 분들이 성격이 좀 이렇게 얌전하고 이럴 경우에는 성격이 좀 활발한 더 못하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지적해주고 잘하는 거를 더 못하게 뜯어고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안 되겠다. 이거 뭐 같이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오는 분들 숱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거는 3월부터 한 게 좋죠. 3월부터 한 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강의를 2번 들을 수 있으니까 3월부터 하시고 지금 또 듣는 게 잊어버린 것 같아도 다시 생각이 나니까 3월부터 들은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저랑 공부할 때는 거의 1차 문제도 2차에 준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1차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저랑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2차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최선책이고요. 그리고 발표 나고 나면 이제는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없어요. 언제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암기장보다 훨씬 두껍겠죠. 이 암기장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돌려야 돼요. 반복 연습을 계속해서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우는 거예요. 자, 수업을 외우는 거예요. 과정안도 다 써봐야 돼요. 다 써보는데 면접도 계속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뭐 새로운 문제 딱 봤을 때 시간 딱 측정해가고 탁탁탁 하는 거, 그런 거를 또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건은 1차 발표 날 때까지 이거를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를 이제 제가 내일까지 선생님들 뵈면 전체를 뵐 일이 없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또 녹화를 계속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최종 합격을 해야 붙는 거예요. 1차만 붙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선생님들께서 자꾸 1차를 붙어야 2차라도 할 기회가 있죠.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스터디 하면서 이렇게 너무 비전문적인 그런 스터디 하면서 결국은 깨달아요. 쟤는 나보다 더 못하는 거구나.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 스터디를 깨고 저한테 와요, 진짜로. 예.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닌데 그때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저도. 정말 쉽진 않아요. 제가 막 진짜 해드리죠. 정말 밤낮 안 가리고 해드리는데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그렇게 자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 1차를 붙는 게 의미가 없어요. 2차가 떨어지면. 최불합의 상처가 되게 커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최불합 되신 분들은 이게 복구하는데 오래 걸려요. 보니까. 최불합을 빨리 복구하고 1차로 다시 돌입하시는 분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너무 정신력 강하고 훌륭한 분들이고, 대부분은 1차 불합격은 이게 상처가 그렇게 안 커요. 근데 1차를 붙고 2차 최불합, 거기다가 컷 플러스 5점 이상인데 떨어졌다 이러면 이게 충격이 되게 크고 공부 잘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공부를 잡는 분이 보통 여름 이후에 잡아요. 근데 그때는 또 늦거든요. 1차조차 늦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이제 직강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선생님들 제가 알잖아요. 보면은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가을에 실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정상은 아니에요. 빨리 상처를 극복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가을에 막 실전 보고 열심히 보고 실력이 좋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분이 아직 정상 회복이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못 붙어요. 그리고 이제 임용을 안 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용을 안 해요. 그러고 한 2, 3년 있다가 다시 해. 보통 그래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차를 체불합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차를 떨어지는 게 나아. 그게 시간 절약이 되더라고요. 체불합을 하느니 차라리 1차도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게 상처도 안 크고 다음 해에는 붙거든요. 근데 이게 1차 붙고 2차 체불합을 해버리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1차보다 더 중요하다, 2차는. 그래서 1차를 지금부터 완주하시고 1차 끝나고 나면은 진짜 2차에 완전히 돌입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로 굴러가는 거예요. 같이 이제 2차 학습 공동체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그렇고 과정안도 그렇고 또 경기도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질문들 이런 것들이 다 공학적인 거예요. 교수 공학적인 거를 좀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교수면 그 정도 교사면 그 정도의 그 선생님들이 안목은 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지금 제 말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주먹구구식으로 막 스터디로 대충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쫙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2달이면은 선생님들 유아교육 과정 다 끝날 시간도 안 돼요. 그렇죠. 유아교육 과정 강의 들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차를 막 물러보고 대충 하면 되겠지. 그거는 큰 오해예요. 아니 되겠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시중에 파는 책 보면 기출은 나와 있거든요. 기출 뭐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런 거 한번 보고 10분 구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아니 근데 구상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문제가. 면접도 되게 어려워요. 면접이 그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인천은 무슨 수수께끼처럼 됐었어요. 진짜로 되게 어려워요. 근데 거의 4차 산업사회적인 걸 묻고 있었는데 그걸 잘 답을 못했을 거예요. 인천 재작년에 문제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너무 특이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인천 뭐 어떤 거였냐면은 무슨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 이제 고기 잡고 뭐 이런 거를 생업으로 하는 이거는 제가 강의 1시간 따로 뗄게요. 따로 뗄게요.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거를 주업으로 하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강 하류에 살고 있었는데 강 상류를 미국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았어요.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하류는 강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제 댐 공사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엘빈 토플러의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소설 뭐 제목 딱 써주고 지금 제가 말한 여기까지 해주고 밑에를 네모 쳐놓고 물음표. 그죠? 여기 들어갈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걸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문제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 나 이 책 안 읽었는데 막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읽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식의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들 이거는 지속가능한 발전, 4차 산업사회 이런 교육의 내용을 한 몇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면접이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묻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몇째 딸이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 제가 뭐냐 하면은 친구라는 영화에 나와요.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선생님이 애를 불러내갖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육관을 물어봐요. 자, 그래서 면접도 수준 높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근데 면접은 제 논술 자료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우리가 같이 해야 만만치 않잖아요. 그 갑자기 딱 나옵니까? 이게 스터디 해갖고 갑자기 딱 나옵니까?
답도 이상한 답을 써가지고 많이 오세요, 스터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스터디 문제를 수업 시간을 해갖고 나한테 봐달라고 막 그러는데 봐줄 수가 없어. 문제가 다 틀려가지고. 그렇죠? 문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실현을 할 가치가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봐달라고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제대로 하는 게. 제가 물건을 사봤는데 이렇게 막 싸구려 이런 거 있잖아요. 돈만 버리는 거야, 돈만. 그러니까 그 제가 외장하드 있잖아요. 외장하드를 S사 거 좋은 걸로 딱 여러 개 샀거든요. 진짜 잘 돼요. 고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USB 있죠. USB 용량 큰 거 그거를 쿠팡에 보니까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이야? 이게 돈 버려도 한번 사볼까? 막 제가 왜냐면 외장 이런 거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어. 샀더니 바로 안 되는 거 있죠. 그 돈만 버린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뭐 해외외송 상품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버렸어. 자,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하는 것처럼 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패키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제 저도 막 서비스로 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암기장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딱 그 한강이니까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 강의는요 그런 식으로 될 게 아니고 패키지를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론 듣고 과정 듣고 문풀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해실이도 들어야 되잖아요. 해보니까. 그죠? 그거를 쫙 다 순서를 따라서 해야만 이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조건이 막 이해가 돼서 막 되고 막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2달 동안 죽도록 해도 될까 말까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1차를 딱 시험 치고 오면은 내가 뭘 맞췄니 틀렸니 이런 거 맞춰보지 마시고 이제 2차예요. 이제 1차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까지 대충 하다가 시험 치고 와서 정답 맞춰보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부터 이제 이불 쓰고 누워 있다가 이제 합격하면 막 울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거꾸로 하지 마시고 1차 때까지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웬만해서 안 죽어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10년 이상 과로했잖아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10년 이상 과로해서 몸이 뭐 좀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긴 한데 저처럼은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 1년 정도는 과로한다고 막 보니까 갑자기 막 돌연사 막 요새 이런 것도 많던데 선생님들 있잖아요. 1년 열심히 한다고 막 갑자기 죽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건강이 엄청 나빠지고 안 그러니까 1년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며칠 남지도 않아서 지금 막 엄청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막 진짜 열심히 하고 땅 찍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 다음 관문. 이거를 엄청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제 제가 내일은 또 시험 잘 보세요. 이런 격려 메시지도 또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잘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격려해드리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은, 뭐 제 격려로 당락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제 격려로 뭐, 공부 안 했는데 붙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아직 한 열흘 정도가 공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열흘 가까이가 이때 동안 선생님들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하세요. 하루에 막 14시간씩 끊고 막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붙어요. 지금 한 열흘 정도를 막 미친 듯이 하면 붙는다니까요. 제가 선생님들 1차 답안지 맨날 100점 맞는 분들 답안지 보면은 선생님 지난주 공부 안 했죠. 이게 보여요. 맨날 100점인데 100점 맞는 분이 점수가 좀 떨어져 있어요. 공부 안 했죠? 안 했대. 그게 보인다니까요. 100점이면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주일 놀면 벌써 논 건 아니고 이제 개인사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일주일을 헛보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너무 답안지가 좋아져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은 한 이틀 정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한 열흘 정도는 미친 듯이 하면 당락이 완전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저의 축하 메시지는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격려 메시지는 미친 듯이 하세요. 이거예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힘을 아끼지 말고 미친 듯이 하십시오. 시험 전날 완전 다 보십시오. 이 메시지랑. 그리고 1차 땅 끝나면은 답안지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고 답안지 딱 던져버리고 이제 뒤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뒤 돌아보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제 딱 던져버리고 이제 잘 봤는지 나는지 모른다. 던져버리고 이제 쫙 다음 2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언제까지? 발표 날 때까지. 발표 날 때까지 무조건 난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발표가 딱 나면 그때는 난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 없이 다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사실은 이게 이제 종강 메시지 겸 뭐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데 내일 선생님들 다 가시고 나면 종강 메시지는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논술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